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대학들의 흐름을 한번 봤고요. 이제 지역 인재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인재 전형은 전북 전형이 있고 그리고 호남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호남권 지역 의학학 계열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북만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광주와 전남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전형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있는 인원들 모두 적었고요. 그거에 따른 인원수도 적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즉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하시게 되면 조금은 답답해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전북이 조금 더 그 수능 최저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호남 쪽보다 약합니다. 뒤에 입결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전북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북 지역에서는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지역인재의 인재 비율 변화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지역인재가 메디컬은 40%, 그렇죠? 메디컬은 40%, 간호대는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40%를 지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40%가 오히려 많은 인원수를 뽑거든요. 그렇죠? 많은 인원수를 뽑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모든 지역인재입니다. 모든 지역인재를 보게 되면 실제 40%보다 훨씬 많이 뽑는 40, 56, 49, 64, 62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들을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인재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호남권이 전체 66%, 충청권이 53, 강원권이 29, 제주권이 40, 대경권이 56, 부울경이 64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뭐 조금 2%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지만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실제 학생의 인원수를 놓고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제법 높은 편입니다. 호남권은 제법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것도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경쟁률 변화, 그냥 의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에 있는 일반 교과 전형 경쟁률과 지역 경쟁률 상대적으로 많이 나뉘겠지만 조금 낮죠. 그리고 종합 전형에 있는 전형과 지역인재 종합 전형에 있는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생기부를 확인해야 되고 생기부 면접 등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인재 교과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원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교과와 종합을 놓고 봤을 때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교과와 종합을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경쟁률 늘어나죠? 비슷하죠. 오히려 떨어지죠. 경쟁률 늘어나죠?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종합을 조금은 전략적으로 노려서 그 부분을 뚫고 가려는 부분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인원수들 한번 가볍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남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를 각 전형별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5년도에 있는 경쟁률을 전형별로 확인해 봤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5년도 어디가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 지원했던 학생들의 입결이 어느 정도 폭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가라는 것은 대교협에서 운영을 하고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있는 입결 자료를 업로드 시켜서 교사들끼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있는 모든 자료가 100% 올라가지 않았고요. 일부분만 나타내서 경향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북대, 원광대, 그렇죠? 전남대, 조선대, 대학에 있는 성적들이 나와 있고 종합 면접, 교과 지역, 교과 일반 이렇게 종합, 교과 우수, 교과 지역, 교과 직윤 이렇게 전형명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할 건 1.0, 1.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 될 거고 파란색은 최초 합격자 그리고 초록색은 충원 합격자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합격했지만 다른 데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이 나타나게 되는 1.2나 1.3, 1.2 정도부터는 충원 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합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죠. 중간중간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충원 합격이 끝나는 요렇게 선을 긋게 되면 얘가 대략 1.6에서 1.7, 1.7에서 1.8 이렇게 넣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 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또 파란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드러나는 거 봐서는 이 부분은 자사고 영역이 아닌가. 그렇죠? 혹은 재수생들 중에 상위권 애들이 재수를 하면서 보통 원서를 썼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자사고가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치의입니다. 치의에도 조선대, 전남대, 원광대, 전북대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의대랑은 다르게 지금 치대는 최초 합격자가 생각보다 1.0에서 별로 없고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생은 최초 합격자 이렇게 있고요. 충원 합격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봐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았다. 전북대 치의의 교과 지역2는 전북 애들이니까 실제 앞부분에 있는 애들은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많고 여기부터 1.3이나 이 부분부터 합격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에 비해서 치의대가 조금 엉성하죠. 그렇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대규모 지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조금 더 한의대는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고요. 실제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넓게 펼쳐져 있죠. 그렇죠? 집중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최근에 한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번 약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전남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대학이 나타나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게 보이죠. 그 앞에 거에 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촘촘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지원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 보통 약대는 상위권 여학생들 중에 의대 교과를 쓰고 안 되면 약대 교과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최근에 있는 통계를 자료를 보게 되면 약대의 남학생들이 최근에 지원하는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약대와 간호대가 최근에 남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보통 합격권이라 불릴 수 있는 초록색 바운드리 내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떨어져 있는 많은 학생들은 무엇이다? 수능 최저 미충족자다. 결국에는 의학학, 다시 말해서 의찬력 수인 메디컬의 수능 최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꼭 하시고요. 수의에 앞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 학생들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죠. 단순히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 있지만 아예 만약에 그냥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지역에 있는 교과 전형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입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수능 최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들에서 나온 자료고요. 대학들에서 공개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5년도 자료였습니다. 지역인재, 의대 지역인재를 보게 되면 모집 인원 56명에 충원 합격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뽑은 인원은 62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경쟁률은 9.48이지만 62명을 뽑았다고 가정한다면 경쟁률은 8.56이 될 겁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자가 82명이라고 공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명 중에 62명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실제 최종 경쟁률은 1.33대 1입니다. 즉 2대 1이 안 된다는 거죠. 2대 1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의 가장 큰 요소가 됐던 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자가 제한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의의 지역인재 2를 보게 되면 18명 모집에 충원이 10명, 수능 최저 충족자는 45명이니까 45명 중에 28명을 뽑은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1.62대 1, 2대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른 대학에서 어떻게 났을까요? 원광대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지역 1 전북이요. 수능 최저 충족자 132명입니다. 132명 중에 60명을 뽑은 거니까 경쟁률 2.20대 1, 교과 지역에 32명, 37명, 다시 말해서 69명인데 최저 충족자 146명이니까 2.21대 1. 원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전북대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떨어지는 것을 원광대에서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메디컬, 의치안약수를 하는 데 있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면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 중 1등급 중반 혹은 후반 중에 좀 상위권 학생들까지는 수능 최저가 무엇보다 크게 와닿을 것이다. 우석대, 조선대 보겠습니다. 조선대 한번 볼까요? 교과 1번 보니까 16명, 교과 지역이죠. 교과 지역 보니까 68명 모집에 충원 100명 했고요. 충족자 305명에서 수능 최저는 1.82대 1입니다. 그렇죠? 자, 치의 지역만 보게 되면 이렇게 2.05대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쟁률 자체를 좌우하는 가장 큰 건 수능 최저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전남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남대는 전북대에 비해서 조금 나았습니다. 이유는 전북대학교는 4합6이고요. 4합6에 2개 평균의 소점 절사고 전남대는 수학 포함 3합 5에 2개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합과 3합은 달라요. 특히 4합 6이 되면 무조건 탐구 2과목을 해야 한다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3합 5는 국영수로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결이 여기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사항만 조금 보겠습니다. 크게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원광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면 3합 5입니다. 3합 5인데 2개였던 게 하나로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전부 다 3합 5에 하나입니다. 교과.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긴 할 겁니다. 자, 전북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원수 변동만 있지 전북대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조선대학교에서는 선발 죄송합니다. 이것도 가군입니다. 오타가 여기저기 나타나네요. 그렇죠?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졌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대학만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면 교과 지역인재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인 거 확인하시고요. 전남대, 전북대 있고요. 원광대 하나만 더 볼까요? 원광대 28명. 입문자연 합쳐서 28명이었던 것이 입문자연 합쳐서 이렇게 6명으로 줄었습니다. 총 32명에서 6명. 굉장히 많은 줄었죠. 이 줄어드는 인원을 지금 보시는 이렇게 지역인재 교과에다가 인원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조선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대는 동신대, 우석대 있고요.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원광대는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지역인재 교과를 생성했습니다. 인원수 39명에서 전체 6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어디로 갖고 왔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새로운 전형을 신설해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대입니다. 목포대 약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순천대 약대, 우석대 약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포대 말고 순천대를 보시게 되면 선택 과목을 수능 최저 과목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과목을 꼭 꼼꼼히 하셔서 그 대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원광대학교 아까 보였던 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보이지 않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머지는 지역인재 교과가 있었지만 여긴 지역인재 교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전북대 나머지 것들은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수의에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차이 보시게 되면 크게 변한 게 없죠.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표들은 정읍고에 있는 장진원 선생님의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24년도 그리고 25년도, 26년도 지역인재 인원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전남대가 24년도에 75%, 25년도에 79%, 다시 6년에 76%. 아까 말씀드렸던 40%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전북대 보게 되면 62.68%, 65.29%, 63.38%, 40%보다는 많지만 조선대와 전남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원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그렇죠? 비율이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원광대 같은 경우는 43.89%에서 67.79, 80.65입니다. 그러니까 원광대는 수시 전형 혹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규모로 많은 인원들을 흡수해서 그 아이들을 잘 육성시켰다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전북대도 지역인재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지역에 있는 우수 자원들을 최대한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2026 시행계획상에는 전북대학교가 의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입시 요강이 나오는 내년 5월이 되어야만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했냐면 의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입결, 그리고 정원의 변화들을 확인해 봤고요. 지역인재에 와서는 각 대학별 특징도 확인했고요. 지역인재 인원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치한 약수를 각각 하나씩 1시간 내도 부족한데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다른 강의 자료나 다른 입시 특강들을 통해서 비교하시고 검토하셔서 교차 검토 그리고 교차 참고들을 통해서 자료의 질을 그리고 자료의 정보력을 조금 더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등대를 보고 있습니다. 등대라는 것은 어두울수록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입시 속에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입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등대 역할을 한다면 조금 더 어려워졌고 힘들어진 의치한 약수 있지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